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애플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투자 은행들의 투자 의견이 모두 다 하향되고 있고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앞서서 확인을 해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투자 은행들의 이야기까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플이 올해 이달 초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약세장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10월 고점에 비해서도 16% 급락하면서 조만간 이제 베어마켓 영역으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과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밍치과 애널리스트는 이 아이폰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전망치를 잘 맞춘다고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10R의 향후 1년간 판매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3분기까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제품 사이클 그리고 아이폰 10R의 판매 전망치를 종전의 1억대에서 7천만 대로 3천만 대를 낮춰 잡았습니다.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적게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밍치거에 신뢰하는 사람들은 애플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칩을 공급하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도 역시 116달러에서 85달러로 대폭 낮춰 잡는 모습이었는데 시티그룹은 이 스카이웍스 솔루션 말고도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브로드컴과 같은 칩 관련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락 전망을 예상을 했고요. 자, 이러면서 3월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나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기술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고 칩 관련 종목들도 좋지 않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제 감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트위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바라건대 사우디와 오펙이 원유 생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유가는 공급에 기반을 할 때 훨씬 더 낮아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국제유가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펙 등 주요 산유국들이 10월보다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해야 한다는 기술적 분석에 동의한다는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했던 말 그 이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국제유가가 오늘 다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최근에 하락세를 이어가던 미국산 유가 그리고 사우디와 오펙의 감산 관련 발언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오자마자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역시 시장에서 부담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좋지 않은 경기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 역시 국제유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우디의 아람코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람코 결국에 IPO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어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가 2021년에는 IPO 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관심이 또 시장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람코 IPO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세르 CEO가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사우디 정부가 2021년 IPO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언제 시장이 좋은 상황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사우디는 이제 아람코 상장을 준비하긴 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것을 좀 철회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바뀌는 상황이었고요.
나세르 CEO는 가격뿐만 아니라 IPO를 단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전략가들이 이것에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람코에는 지금 많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 관련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고 정부와 새로운 세금 정책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IPO에 대한 전망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크 모비우스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국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마크 모비우스가요. 지금이 또다시 신흥국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신흥국 자산 매도세 이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신흥시장에 다시 자금을 좀 투입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남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남미에서도 브라질 쪽에 신흥국 자산 클래스의 회복세가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어서 남미, 브라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시아에서는 남미보다 회복세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 동남아 국가들도 역시 관심이 많다고 했고 특히 인도 쪽에도 많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섹터별로 좀 확인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개선하고 있는 소매주 등 이런 전통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 대차 대조표 강력하고 또 부채 적고 배당 잘해주는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신흥국 투자의 노하우,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제시해주는 마크 모비우스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월가의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